투자하시는 방식이 뭐 각기 다르시겠지만은 일부 비중은 좀 장기 종목에 넣어놓고 일부 비중은 또 빠르게 좀 시장 분위기 봐서 트레이딩하는 뭐 단기 종목들 또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또 투자 아주 유망한 종목들을 발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제시가 될지 궁금한데요.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의 강재영 과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자, 오늘 두 분께서 제시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강재현 과장이 되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칩셋미디어 보유로 갑니다. 그리고 중기 종목에 동아엘텍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DMS가 신규로 추가가 됩니다. 장기 종목 역시도 기존 종목 이지바이오의 유니트론텍이 새로 편입이 됩니다. 네, 이어서 양태중 대리의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중기 종목은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바로 각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재현 과장님, 단기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칩셋미디어 말씀 주신 이후에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점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당 회사 고점 대비 한 20% 밀린 이후에 일단 반등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직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VR 기기 결국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본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목표가 14,800원까지는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중기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중기 종목으로 새롭게 좀 들어온 종목이 DMS 아니겠습니까? 네, 이 종목 중기 종목으로 선택하신 이유 들어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아알텍과 같이 OLED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업체이고요. LCD, OLED 공정 중에서 세정 장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전 세계에서 40% 수준의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 60%가 현재 고집적 세정 장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증착 전에 유리기판을 세정하는 기술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DHDC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이후에 11년 연속으로 산업자원부 주관에서 하고 있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2006년도에 중국에 있는 산동선 위해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현재 장비 생산의 100%를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사 장비 설치 이후에 AS라든지 설비 대응에 대한 부분을 다 현지 주민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게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1억 원, 작년 대비 98% 증가, 그다음에 순이익은 235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DMS를 언급하는 이유가 앞으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표가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OLED 장비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270여 원 대비했을 때 PER 12배 수준이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201억 원 정도 되는데 PER 15배. APC7 20배 정도 수준이죠. 세 종목 다 OLED 대표적인 장비 업종입니다. 근데 DMS 같은 경우에는 타 업종 대비했을 때 PER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APC7보다는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동아일텍보다는 한 50%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종목을 중기적으로 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하락에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가격 구간대다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본 종목을 중기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느 정도에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침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매수가는 8,400원 이하 가격,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종목까지 들어봤고 양태준 대리의 종목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또 이 코너에는 출연을 하시는 거라서 먼저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을 나누는 혼자만의 기준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할 때는 거의 뭐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상향 기조로 가는 종목군들을 다시 좀 같이 얹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세의 탄력을 받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가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듯이요. 근데 가다가 말이 한번 멈춰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멈춰섰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타서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업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업황도 예를 들어 성장성을 기반한 이러한 업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수급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기관 안에서는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엮어서 이렇게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도움 말씀 바로 또 네.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펼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맞는 종목도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IT, 이 IT 안에서도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 7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도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7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끌어올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만약에 갤럭시 노트 7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급락이 아닌 상승 구도로 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가지고는 노트 7의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만 가지고 지금 상당히 크게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기관 안에서도 큰 성격인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선은 지금 저는 이제 한 38,000원 초반선 정도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도 다시 밑골을 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 구간이 와서 한 38,000원 초반선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기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강지현 과장님 장기 종목으로 지금 유니트론텍이 좀 새로 좀 신규로 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당사 2016년도 2월에 상장한 업체고요. 네. 상당히 신생 업체인데 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 얘기 계속 좋아진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글로벌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서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 상품으로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이크론사라고 미국의 최대 그 반도체 업체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통 물량 중에 90%를 당사가 다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의 핵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크론사의 상당히 오래된 제조 업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내구성, 안정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상당히 꾸준한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AUO 회사로부터 2015년도부터 그 유통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 기준의 매출량보다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0배 이상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매출 성장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대대적으로 전사적인 외형 확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동사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도 예상 매출액은 1,551억 원, 작년 대비 67%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상당히 스마트화가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속화에 따라서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반도체 특히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 성장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매수가 오전에는 제가 24,500원 정도 제시했는데 현재 네. 가격 많이 올라서 25,000원이에요. 예, 25,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그 그렇죠.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2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000원. 그다음에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28,000원 이후부터는 제가 다시 한번 목표 주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까지 알아봤고 양태준 대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화장품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 또 LG 생활건강 생활건강 얘기 가지고 나왔죠? 오셨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측면 뭐냐 월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좀 마음이 편하실 것 월봉으로, 같습니다. 네. 예, 월봉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상당히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가 8월 이후에 사드 배치 논란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숨고르기 양상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좀 하락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있지 않고 그러네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당히 좀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월봉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제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인바운드에 대한 이런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가 중국이라든지 홍콩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수출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중국 쪽의 매출도 중국 쪽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이런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런 수치로 지금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 본다 했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유 없이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전 수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 쪽의 성향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지금 장바구니 닿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과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에 긍정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선 그 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익 그 가격선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 전고점 부근이 한 45만 원 선 정도인데 네. 우선 이 정도 부분은 현재 수출량이라든지 현재 전체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3분기,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증가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중국 관광객이 또 10월 때 또 그 연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까지도 더 덩달아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장기 종목 아모레퍼시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발굴 리포트에 소개해 주신 두 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의 강재현 과장 그리고 메리츠